자, 계속해서 10번부터입니다. 10번. 조세 부담의 귀착.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건데, 자, 여기서는요, 거의 그 조세를 부과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집주인한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집주인이 자기가 다 안 내려고 할 겁니다. 이거를요,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걸요, 조세의 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이거를요,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세입자들이 만약에 다 나갔다. 다 나갔다는 얘기는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면 그 임대주택은 뭐 그렇다고 세금 안 내나요? 재산세? 그러니까 다 집주인이 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남았다.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요, 결국은 임대료 올린 것 갖다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세입자가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누가 하냐? 이걸요, 조세의 귀착이라는 겁니다. 귀착. 전가시켰을 때 실제 누가 부담하냐? 이걸요,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시험 목적으로는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쪽에서요, 세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인 쪽에서요, 세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힘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올렸을 때 갈 데가 없다든가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임대를 올리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못 늘린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세 귀착에 관련돼서 계산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오는데, 자, 이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종량세 형태로 이제 그 계산 문제를 물어봅니다. 종량세 아니면 소비세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가격이고 요거는요, 수량인데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다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Q0 이렇게, 만약에 생산자에게 단위당 예를 들어 100원씩 저 세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생산자는요, 자기가 돈 내려고 안 내려고요? 안 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단위당 단위당 세금에 해당되는 만큼을 올려서 받으려고 합니다. 올려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고요? 이러한 형태로 올려서 받으려고 합니다. 단위당 재산세 아닙니까? 이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공급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에서의 가격은요, P1이 되겠네요. P1. 그리고 새로운 규정점 하에 수량을요, 요거를 Q0 한다면요, 요거는요, Q1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그 전 시간에도 공부한 것처럼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 이게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 돈이 되는 겁니다. 공급자는요, 총 수입액.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 공급자는요, 총 수입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새로운 규정점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총 수입액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소비자 겁니까? 저 생산자 게 아니죠. 세금을 안 냈잖아요. 세금. 그러니까 단위당 재산세만큼씩을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 근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자, 가격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올랐죠. 그래서 오른 거로 내면 되니까 결국은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 그리고 요거는요, 자기가 번 돈에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돼요? 자, 이 생산자가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생산자. 근데 요거를 탄력도를 달리해서 이제 이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요, 이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커지는 이러한 형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게, 자,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자, 이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될 때, 자, 요게 공급자는요, 이만큼만 봐도 되는데 이만큼 받은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공급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는요, 이만한 효용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는 이만큼만 지불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만큼이 뭐가 돼요?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잉여. 근데 소비자 잉여가 세금을 부과했더니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죠.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공급자는요, 잉여가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래 요만큼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근데 요만큼 줄어든 거는요, 여기서 어디 갔어요? 요만큼은 누가 가져가요? 요거는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정부가. 그리고 이만큼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이게 효율이 없어졌다 해서 이걸요 사중적 손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중적 손실. 그래서 경제 상태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만큼 사중적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생산자한테 부과한 경우인데 소비자한테 부과했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소비자한테도 부과해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이거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는데 P0, 이걸 Q0. 만약 소비자한테 세금을 단위당 얼마씩 부과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덜 지불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향 이동하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향 이동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세금 부과했을 때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균형량이 되는 겁니다. 요걸요 P0, 요걸요 Q0 해줄게요. 근데 요만큼 이제 거래됐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은요 여기 단위당 재산세만큼이죠. 이게 단위당 재산세 아닙니까? 단위당 세금만큼 내야 되겠죠. 이만큼 내야 되는데 자, 요걸 잘 보면 결국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자, 생산자한테 덜 낸 돈 아닙니까? 덜 준 돈이죠. 그거 갖다가 내는 거니까 결국은요. 자, 생산자가 부담한 꼴이 된 겁니다. 생산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자기가 자기 돈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누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만큼 뭐가 생겨요? 사중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자, 생산자의 경우는 이만큼, 소비자의 경우는 이만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생산자한테 부과하든 소비자한테 부과하든 결론은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똑같으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번. 조세부담의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모든 세금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작아지는 겁니다. 틀렸고 2번 볼게요.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시장의 균형 가격은요. 세금만큼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균형 가격은요. 원래 여기 세금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보다 덜 증가하는 거죠.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원래 세금 이만큼 아닙니까? 그럼 원래 균형 가격 요건데 원래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요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보다는 덜 증가하는 겁니다. 세금보다 덜 상승합니다. 세 번째, 동일한 종량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과하거나 그 경제적 효과는 아까요 동일하다고 했죠.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동일하다.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모든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공급자에게 부과한 거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요. 세금 부과 전에 균형 가격에 이 세금을 더하는 게 아니라 세금 부과 전에 소비자가 여기서 지불하는 가격은요. 이거 아닙니까? 이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균형 가격에다가 세금만큼 더해서 주는 건 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그보다 덜 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금보다는 덜 지급하는 겁니다. 그 세금액보다는요. 세금액 이만큼인데 이거 이상 아니죠? 덜 지급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똑같은 논리입니다. 다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이 세금을 반반씩 지불한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탄력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이 작아지는 거죠. 비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해서 반반씩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반반씩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상품 시장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자 보세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여기 이제 만났을 거 아닙니까? 자, 만나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상품 단위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공급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소비자한테 부과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다. 항상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거는요. 일단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죠. 생산자 잉여도 감소했고 그리고요. 자, 사중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만큼 사회적 효율이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 그리고 사회적 후생 요거를요 사중적 손실해 줍니다. 사중적 손실 날아가고 감소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 형태로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이렇게 해볼게요. 공급이 만나는 점, 수요, 공급 만나는 점에서 이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이래야 되는데 상품 조세가 없는 경우에 어떤 상품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답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 함수는요 이렇게 볼게요. 수요 함수 요거는요 자 500-0.5p랍니다. 500-0.5p 이렇게 QS는요 QS는 50 플러스 P랍니다. 50 플러스 P.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자 뭐예요? 수요 공급 함수인데 자 그러면 이때 먼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뭘 물어보는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상품 한 단위당 30원의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될 때 자, 부과될 때 단위당 조세의 귀착은 얼마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단위당 조세 귀착. 자, 그러니까 한 단위당 소비자는 얼마 부담하고 생산자는 얼마 부담하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때는요 단위당 하니까 요거는 이제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왜냐하면 이따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균형 가격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그럼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500 마이너스 0.5 P는요 50 플러스 P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넘기고 그 다음에 넘기면요 P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P는 얼마 나오냐면 300 나옵니다. 300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가격은 300 아닙니까? 300 어디 갔어요? 300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자 지금 이 그 가격을 종량세만큼 올리겠다는 얘기죠. 올리는데 만약에 자 이 공급선 자체가 어디 갔어요? 공급선 자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주지 않고 P에 대해서 정리한 걸 물어봤다. 그러면 예를 들어 P에 대해서 정리한 걸로 어떻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30 플러스 5QS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때는요 이게 절편입니다. 절편. 요것만 올리면 돼요. 이렇게. 이게 절편 아닙니까?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30만큼 조세를 부과했다. 그럼 여기다 플러스 30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요 이런 식으로 Q에 대해서 정리한 걸 물어봤죠. 이럴 경우는요 얘를 P로 정리한 다음에 넘겼다가 다시 또 더하고 또 넘기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냥 이미 편법이라고 할 건 없이 그냥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QD는요 500 마이너스 0.5P 그 다음에 QS는요 자 50 마이너스 플러스 P죠. 그럼 이때는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단위당 30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P 빼기 30 해주면 됩니다. P 빼기 3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올린 겁니다. 이게 임대를 올린 거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50 플러스 P 마이너스 30이니까 20 플러스 P가 되겠네요. 새로운 20 플러스 P가 된 거 맞죠?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균형, 그러니까 이게 임대를 올렸을 때입니다. 아니면 가격 올렸을 때요. 이렇게 ST로.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해야 되겠네요. 요거. 지금 요거하고 요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린 거.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500 마이너스 0.5 P 아닙니까? 이렇게는요. 20 플러스 P죠. 그러면 넘기면요. 1.5P고 1.5P고 넘기면 48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P가 아마 320 나올 겁니다. P가 320. 자, 그래서 이때의 P는 얼마라고요? 320입니다. 그럼 이때 P가 얼마라고요? 320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누가 부담하는가요? 요게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자, 그리고 요건 누가 부담하는가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형태가 됩니다. 생산자. 자, 그리고 단위당 30원을 부과한다고 했죠? 이게 30원. 이게 30원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요만큼 단위당 부과하는데 이거 30원이니까 요건 20원이죠?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자, 여기 30원 아닙니까? 30원이니까 자, 요 부분은 단위당 어디 갔어요? 이만큼은 이제 20원이죠? 20원은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 나머지 10원은 누가 부담해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은요 4번입니다. 4번.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되면 약간 더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은 소비자, 이만큼은 그림이 약간 그런데 그 생산자가 부담하는 형태인데, 자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수요 곡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공급 부선인데, 만약에 탄력도가 얘가 3이고 얘는 2다. 얘는 1이라고 칠게요. 1. 그러면 탄력도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얘는 탄력적이 될수록 세부담이 작다고 했죠. 탄력적이 될수록.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얘가 더 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세부담이 작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요 얘랑 더하면요 4 아닙니까? 자 4죠. 그러면 얘 작은 놈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큰 놈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4분의 1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급자는요 4분의 3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뭐라고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로 만약 주어진다. 기울기 주어지면요. 기울기는요. 이렇게 볼게요. 얘가 기울기가 1이고 얘가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울기는요. 그대로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4죠. 기울기는요. 얘는 4분의 1을 부담하는 거고 얘는 4분의 3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는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대로. 자, 탄력도하고는 반대니까. 그리고 기울기는요. 항상 P로 정리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수요 곡선이 300-2Q다. QD다. 이렇게 할 경우는요. 요게 기울기입니다. P로 정리되어 있는 그 Q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기울기인데 항상 부호는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부호는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P에 대해 정리하게 되면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을 0점으로 나누니까 자 1을 0점으로 나누니까 얘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니까 1을 0점으로 나누니까 2가 됩니다. 2. 그리고 요거는요. P로 정리하면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을 1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1이 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3 아닙니까? 3. 그럼 수요자는요.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그럼 공급자는요.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수요자는요. 자, 이 3분의 1을 부담하고 공급자는요.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30원이라면 20원, 얘는요. 10원 부담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거 알게 되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금방.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조세가 없는 경우에 어떤 상품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냥 요거는 거 아니고 13번입니다. 어느 상품의 공급 곡선은요. QS는 마이너스 100, 그다음 플러스 4P랍니다. 수요 곡선은요. QD는 150 마이너스 P랍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에 정부가 상품 한 개당 25원의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정부의 세금 수입은 얼마 되느냐.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금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세금 수입액.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수요, 공급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 수량 결정되는데, 자, P0, 얘는요, Q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QD 형태로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여기다 볼게요. 그냥 곧바로. 자, QD는 어떻게 됐어요? 150-P로 되어 있네요. 150-P. 그 다음 QS는요. QS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4P네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4P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균형 가격은요. 요거랑 일치하면 되죠. 요거랑 일치하게 되면 요거 나올 겁니다. 균형 가격은요. 자, 곧바로 얼마 나오냐? 25원 나올 겁니다. 25원. 이게 25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25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얘를 이렇게 올렸죠. 세금만큼 올렸을 거 아닙니까? ST. 그러면 요걸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100 자, 플러스 4에다가 이렇게 해서 P에다가 자, 뭘 빼라고요? 세금 빼면 됩니다. 세금이 얼마라고요? 단위당 25원이라고 했죠. 25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랑 일치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요 금액이 나옵니다. 새로운 균형 가격이 나옵니다. 새로운 균형 가격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자, P는 70입니다. 예, P는 그 70단에 여기에 P가 이게 50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0입니다. 50. 그리고 요거랑 일치하게 되면 요 P가 나올 수 있죠. P가 얼마 나오냐면 70 나옵니다. 70. 자, 그리고 세금이 단위당 거기 얼마라고 했어요? 단위당. 이게 단위당 요거 아닙니까? 이게 요만큼이 얼마예요? 25원이라고 했죠. 25원. 네, 그래서 여기 25원 아닙니까? 요만큼이. 자, 그러니까 25원인데 근데 일단 뭘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야 되겠네요. 요거. 그러면 7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70을 여기다 여기 집어넣을게요. 자, 이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플러스 4P에다가 마이너스, 자, 100이죠? 100.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200이 되겠네요. 200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P를 7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요 수량이 나오는 겁니다. 큐트상. 여기다 70 집어넣으면 이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70 집어넣어 볼게요. 47에 28에다가 28이죠? 228이 되겠네. 자, 70을 집어넣죠. 70을 집어넣으면 47에 28. 28에다 200 빼니까 80이 되겠네. 여기 참나 80 이렇게. 자, 다 됐네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80 아닙니까? 다 됐네요. 80. 80이죠. 그러니까 요 면적이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80 곱하기 25 해주면 됩니다. 80 곱하기 얼마라고요? 25. 정답은 2,000원 나옵니다. 2,000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X제에 대하여 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다음 중에 소비세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항상 소비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중적 손실이 커질 수 있냐. 요거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항상 사중적 손실, 경제적 후생 손실은요. 일단 사중적 손실은 T제곱, 세금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지면 커질수록 제곱의 형태로 사중적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세금이. 그러고 자, 수요의 탄력성이 됐든 공급의 탄력성이 됐든 탄력성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탄력적이 될수록 더 크게 사중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P 곱하기 Q 하면요. 거래량이죠. 거래량에 비례해서 크게 발생합니다. 거래량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14번 볼게요. 1번 볼게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자, 탄력적인 경우보다 소비세 부과로 인한 후생 순손실은요 적어진다. 요거 맞네요. 왜냐하면 아까 탄력적이 될수록 후생 손실은 사중적 손실은 크다고 했죠. 사중적 손실은 크다고 했으니까 비탄력적이 될수록 사중적 손실은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그리면 그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비탄력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좀 인하해봐야 이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탄력적인 형태로 그려볼게요. 이런 걸 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금을 이렇게 올리적으면 이렇게 크게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소비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비하여 소비자는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부과하기 전보다는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자, 이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공급자도 결국은 요거밖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세금 내고 나면. 그래서 공급자가 수취하는 가격도 감소합니다. 세 번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소비자 잉여, 생산자의 감소하지만 정부의 세수 증가로 충분히 메워진다. 틀렸네요. 왜냐하면 자, 이 잉여가 이만큼 감소했죠. 감소했는데 정부에는요 요만큼만 세금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요만큼 덜 가져가죠. 그러니까 자, 이 정부의 세수 증가로 충분히 메워지는 게 아니라 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러니까 공급이 탄력성이 크죠. 그럴 경우에는요 공급자가 세부담이 작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은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올 만한 계산 문제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이런 거 좀 알아볼게요. 자, 거기 15번 보시면 정부가 생산자를 보호하고 생산자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최저 가격을 도입하고자 한답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최저 가격은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자, 노동의 수요가 있고, 이거는 기업이 이제 노동을 수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노동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정한 이제 임금이 결정됩니다. W0 해줄게요. 적정한 노동량이 결정되는데, 자, 이 임금 자체가 너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얘네들, 이거 이하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 이하 내려가지 말아라. 이걸요, 최저 임금제라는 겁니다. 임금제 W1이 되겠네요.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 자, 그러면 수요자는요, 이만한 임금에서 그 노동을 구입하고자 하냐, 이만큼이 될 겁니다. 이만큼. 그래. 결국은 이만큼만큼 뭐가 생기냐면, 초과 공급이 생기면서 실업자가 생기는 겁니다. 실업자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항상 요것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탄력적일 때가 있고, 이게 비탄력적일 때가 있는데, 탄력적일 때는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 올랐죠? 여기서 오르게 되면요, 임대 수입이 여기서 오른 거 아닙니까? 임대 수입, 여기서는 임대료인데, 노동시장에서는요, 그 노동자들의 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노동자 수입. 수입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거 증가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갈 때는요, 노동자 수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될수록요, 수요의 가격, 수요의, 자, 이 노동 탄력성이 있죠? 요게 자꾸 비탄력적일수록 노동자 수입은 증가하는 겁니다. 노동자 수입은 증가한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노동자 수입이 증가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탄력적일 경우는 노동자 수입이 팍 줄어드는 겁니다. 상당히 비효과적인 정책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의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보다 작을 때 효과가 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자, 다시 정부가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생산자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최저 가격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는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비탄력적일수록, 자, 이런 정책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비탄력적일수록,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비탄력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요, 그 실업자도 얼마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진다. 탄력적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요, 실업자도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수요의 탄력성 자체가요, 비탄력적일 때 노동자 수입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증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렇게 원래의 잉여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요, 이만큼으로 바뀌었죠. 이만큼. 이게 이제 노동자 잉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업들의 잉여가 되는 겁니다. 기업들 잉여. 이렇게. 자, 2번 볼게요. 자, 1번에는 탄력성이 낮을수록 효과가 있고, 2번에 공급 곡선의 탄력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자, 요거는요, 총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급 곡선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는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죠. 탄력적일수록요, 자, 이러한 그 최저임금제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효과가 작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는요,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 겁니다. 소비자 잉여는 기업 입장이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 감소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요, 요걸 가지고 잘 알 수 없네요. 어쨌거나 이만큼에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큼만 노동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미숙년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나타났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7,000원으로 설정한다면 1인당 경제적 순손실, 이걸요, 사중적 손실해 주는 겁니다. 사중적 손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니까 여기는 임금입니다. 임금. 여기는요, 노동량 아닙니까? 노동량인데, 10,000원. 10,000원이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10,000원이네요. 기울기가 일단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기울기가 밑변분의 높이를 기울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요, 공급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자,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요렇게, 여기도 5,000, 여기도 5,000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선도 자, 이 밑변분의 높이 하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얘는 자, W는 L 해주면 됩니다. 이 곡선 자체가 W는 L 해주면 됩니다. LS 해도 상관없고 LS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임금 자체가 지금 현재 너무 낮으니까 정부가 7,000원으로
7,000원으로 자,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7,000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 말라고 하죠. 그러면 이만한 임금에서 자, 기업이 노동자를 이만큼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중적 손실을 물어보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에서 이만큼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요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됐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날아간 겁니다. 효율이 날아간 거. 이걸요 사중적 손실이라는 겁니다. 요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요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요 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W는 마이너스 L. 왜냐하면 이 기울기 아닙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만 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만. 요게 바로 요 식입니다. 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7,000원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7,000원. 자, 요 7,000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자, 이 균형 노동량이 나옵니다. 노동량은요 3,000이 나오겠네요. 균형 노동량은요 3,000. 이게 3,000.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2,00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000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요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요걸 계산해야 되겠네. 요거. 근데 요거는요 아까 밑변물의 높이가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것도 3,000이면 요것도 3,000이 되겠네요. 3,000이 됩니다. 그럼 다 됐네요. 자, 요 면적을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갔어요? 예.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요. 자, 밑변은 얼마요? 밑변은 2,000. 2,000 아닙니까? 높이는 얼마요? 높이는 요거니까 4,000이네요. 맞죠? 그래서 2, 4, 8. 800이 됩니다. 800. 그래서 800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요 면적이니까 800 나누기 얼마라고요? 2. 그러면 400만 원이 되겠네요. 4번. 정답은요. 3번입니다. 400만 원. 자, 17번 보겠습니다. 한 재화의 시장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답니다. 자, 써볼게요. 이렇게. 자, 시장 수요 함수는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뭐 결정되어 있는데 균형 가격, 균형량. 자, 이때 수요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수요는 30 2분의 1 P입니다. 2분의 1 P. 그 다음에 공급은요. QS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3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P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이렇게 뭐 물어보나 좀 읽어볼게요.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12원만큼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이 유효하려면 이러한 정책을 무엇이라고 하면서 규제 후에 가격과 거래량은 각각 얼마인가? 요걸요 최저 가격제라는 겁니다. 최저. 그리고 요거는요 최고 가격제라면서 보통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니네들 이거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최고 가격제 아니면요 임대료 상한제라는 겁니다. 최고 가격제 아니면요 임대료 상한제. 근데 여기서는 균형 가격보다 12원 낮게 이 가격 결정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요걸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얘랑 똑같이 해서 자, 일단 임대료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균형 가격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자, 요거랑 일치하면 P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 나오냐면 34가 나옵니다. 34. 자, 그리고 항상 여기 이제 공국선 아닙니까? 이제 이거는 그 임대주택이라면 그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여기 12원 낮게 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라고요? 22원에 책정을 하는 얘기죠. 그럼 이만한 임대료에서 이만큼만 자, 이 임대량을 자,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만큼만 공급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요거 22 구했죠. 그럼 2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2 집어넣으면은 요거 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게 양이 나오겠죠. 이게 얼마 나오냐면 9가 나옵니다. 9. 자, 다 됐네요.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요 가격 상한제라는 겁니다. 아니면요 최고 가격제. 그리고 균형 후의 가격은 얼마예요? 22원입니다. 22원.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요 이만큼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만한 임대료라면 이만큼만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임대주택이라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해보냐면 그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정해 볼게요. 소비자 이론. 자, 소비자 이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을 쭉 한번 응용해 본 겁니다. 응용해 보고. 자, 소비자 이론에서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요자 이론, 그 다음에요 생산자 이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이론 있죠. 이게 완전 경쟁이냐, 불완전 경쟁이냐 이런 거 알아볼 겁니다. 먼저 소비자 이론에서는요, 무차별 곡선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자, 이렇게 무차별 곡선 IC 해줄게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산선을 또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 요게 바로 그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일치시켜 놓으면.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와 만나는 점이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균형. 그래서 균형은요, 일반적인 균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자, 다른 형태, 예외적으로, 무슨 완전 대체제다. 완전 대체제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완전 보완제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보완제. 이렇게 특수한 형태의 어떤 그 예산선이 있을 겁니다. 무차별 곡선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 그리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자, IC를 응용하는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차별 곡선의 이론에 응용해서 ICC 곡선이라든가 아니면요 PCC. 자, 소득 소비 곡선, 이거는요 가격 소비 곡선. 이거 외에도 소비 그 다음에 뭐 저축 있죠. 소비 저축 균형과 관련된 이론, 이것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 이 그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할 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현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좀 할인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죠. 가격 할인 정책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가하고 노동과의 선택 이론, 노동의 선택 이론, 이런 내용이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자, 그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해서 기대 효용 이론,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택할 건지 말 건지 있죠. 이런 걸 결정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하는 게 소비자 이론입니다. 소비자 이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 XJ라는 게 있고 시장에 YJ가 있다면 이렇게 무차별 곡선은요 이러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자, 이때 무차별 곡선상에 한 점에서 기울기 있죠. 요걸요 뭐라고 하냐면 한계 대체율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점에서 기울기를요 MRS 해줄게요. 요거는요 이렇게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동일한 효용을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X대 한 단위 증가할 때 줄이려고 하는 YJ 양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한계 대체율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MUY. 자, 그러니까 YJ의 한계 유형분의 XJ의 한계 유형.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바로 자, 무차별 곡선의 뭐가 돼요? 자, 이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한 점에서의 기울기.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라고요? 자,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비교해서 이렇게 자, 이 만나는 점이 있죠? 만나는 점이 이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만나는 점, 이 점이 자,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알아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8번 보겠습니다. 돌세의 무차별 곡선이 아래의 그림표와 같은 형태를 취할 때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요게 균형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그림은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러한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 요점이 돼 있네요. 요점 아닙니까? A점. A점에서 좀 이렇게 XJ, YJ 소비하고 있답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 요거는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요거죠.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 요거 예산선의 기울기는 요거 아닙니까? 기울기는 요건데 얘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훨씬 작겠네요. 현재는 이렇게 작은 상태이죠. 작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상태일 경우는요. 결론적으로 한다면 XJ를 줄이고 YJ를 늘리면 됩니다. 얘를 늘리면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A점에서 한계 대체율은 A점의 한계 대체율 요거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것만 써놓은 건데 그리고 요거하고 자, 두 재와의 상대 가격 있죠. 요게 또 작네요. 이렇게 작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A점에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A점에서 돌세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XJ의 가치가 시장에서 실제로 평가되는 XJ 가치보다는 자, 얘는 이제 요건 결론 이겁니다. 예, 요게 지금 요게 이제 이렇게 작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크다 해주면 안 되고 이게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XJ. 그리고 요거는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뭐 가치가 돼요. XJ 가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예,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XJ의 XJ 단위를요. 자, 그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효용을 좀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XA점에서 돌세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 이 가치 있죠? 이 가치를 좀 뭐라고요?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J의 그 효용을 뭐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J의 소비량을 줄이게 되면 얘는요 올라갈 수 있죠. 자, 늘리면 한계용이 감소하니까 오히려 줄이면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커질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얘는요 늘리게 되면 얘는 줄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A점에서 돌세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XJ의 가치 있죠. 가치가 시장에서 실제로 평가되는 XJ 가치보다는 작다 해줘야 돼요. 작다. 그러니까 XJ의 주관적인 가치를요 작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재화를 구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돌세는 A점에서보다 XJ의 구매를 줄이고 A점에서 보다 XL 구매를 줄이고 YJ 구매를 늘림으로써 해서 만족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경우는요. 어디 갔어요? 얘는 줄이고 얘는 늘리면 되죠. 늘리면 요 점에 이르는 겁니다. 오케이. 세 번째 볼게요. 요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무차별법석에 그리는 거 있죠. 요거는 XJ가 Y때 하면 이건 둘 다 유익제가 되는 겁니다. 유익제. 오케이, 유익제. 그러니까 MU 자 X가 됐든 MU YJ가 됐든 전부 다 자 뭐라고요? 0보다 큰 상태입니다. 유익제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다 맞는 겁니다. 4번, 5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9번 보겠습니다. 값은 열등제인 X와 정상제인 X만을 소비한다. 소득과 YJ 가격이 일정할 때 XJ 가격이 하락하자 그 다음에 X의 소비량이 감소했답니다. 이 경우에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자,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냐면 그 소득 소비 곡선 좀 알아볼게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XJ, YJ를 어떤 형태로 소비가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자, ICC 해줄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게 예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이제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XJ, YJ를. 근데 만약에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죠. 이 소득이 이렇게 증가한다면 여기서 이제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또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서 구입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구입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입할 때 이 선을 쭉 연결한 거 있죠. 이렇게 한 거를요. ICC 곡선 해줍니다. 근데 이 ICC 곡선은요. 이거 어떻게 그래? 요거는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M이라고 할게요. 소득을 M. 탄력성이 1일 경우입니다. 1.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XL을 더 많이 막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거는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요. 정상제는 정상제입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를 증가시키는 자를요. 정상제라 하는데 이런 경우는요. 요거는요. 자, 이 사치제가 됩니다. 사치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 있는데 이런 형태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일단은 얘는요. 그 1보다는 작은 상태입니다. 1보다 작은 상태고 0보다는 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도 어쨌거나 0보다 크면 무조건 정상제는 정상제예요. 정상제는 정상제인데 요거는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꼭 필요한 물건이 있죠. 이런 필수제인 정상제입니다. 필수제인 정상제. 그리고 오히려 자, 이 그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소비를 이제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소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소비가 이렇게 감소했네요. 이렇게 우리요 소비가 감소했죠. 이런 재화를 뭐라고요? 열등재라는 겁니다. 이런 재화를요 열등재.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0보다 작은 형태입니다. 0보다 작은 형태. 이걸요 열등재라는 겁니다. 열등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자 소득이 변할 때 곡선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요 ICC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PCC 곡선이다 할게요. 요거는요 자 이 그 상대 가격이 변할 때 어떤 식으로 궤적을 이루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가격 소비 곡선해 줍니다. 가격 소비 곡선. 그래서 요거는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예산선이 결정돼 있었는데 형성돼 있었는데 만약에 XJ 가격이 하락했다고 치자. XJ 가격이 하락하면요 예산선이 지금 현재는 여기서 소비하고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XJ 가격이 하락하면요 XJ를 더 많이 살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요 어떻게 그려져요? 자 이런 식으로 요 궤적을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요 요거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1일 경우입니다. 1. 예, 그리고 만약에 어디 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요거는요 1보다 큰 형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1보다 작은 형태입니다. 작은 형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수직의 형태로 그려진다.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량이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0이 되는 겁니다. 0.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거는 기펜제입니다. 기펜제. 기펜제라는 게 뭐라고요? 예, 그 가격이 하락했는데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걸요 기펜제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19번 보겠습니다. 값은 열등제인 X제와 정상제인 X제만을 소비하는데 소득과 YJ 가격이 일정할 때 XJ 가격이 하락하자 XJ 소비량이 감소했답니다. 이거는요 XJ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량이 감소했죠. 이건 기펜제밖에 없는 겁니다. 기펜제. 자, 그래서 자, 요거는요 이 경우에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X제는요 기펜제에 해당된다. 맞는 거고 니은번 볼게요. 가격 소비 곡선은요 우상향이 아니라 이게 우상향하는 거 아닌가 이걸요 이거는 좌상향한다 해줘야 돼요. 좌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좌상향. 2번 틀렸고 그다음에 X제에 대한 대체 효과는요 절대값이 요거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그려졌죠. 오히려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자, 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여기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해서 그린다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효과 있죠? 여기가 바로 뭐라고요?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 자,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고 Y자를 덜 사려고 하죠. 여기로 한 걸요? 대체 효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여기로 갔죠. 이게 바로 소득 효과인데 왜 자, 이 그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가격이 하락했으면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냐면 이거는요 열등제라 그렇습니다. 근데 열등제로 줄였죠. 근데 대체 효과 때문에 늘어난 효과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본다면 여기 볼게요. 대체 효과보다 늘어난 효과보다 소득 효과 때문에 줄어든 효과가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걸 기펜제라는 겁니다. 기펜제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 볼게요. 디귿번에 X제에 대한 대체 효과는 절대값이 X제에 대한 대체 효과의 절대값 있죠. 이게 소득 효과의 절대값보다는 작죠. 이렇게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제에 대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대체 효과는 이쪽으로 갔죠. 소득 효과는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그래서 정답은 2번을 답해야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예산선 보겠습니다. 예산선은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선이에요. X제, Y제 예산선. 자,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해요? PY분의 PX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때 보니까 20번 보겠습니다. 두 재화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두 재화의 가격과 소비자 갑의 소득은 플러스랍니다. 만약 두 재화의 가격이 각각 3배가 상승하고
갑의 소득도 2배가 증가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볼게요. 자 PX와 PY가 있는데 요게 3배가 상승했답니다. 3배 상승하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은요. 소득은 M이라고 칠게요. M은요 2배가 소득은요 2배가 증가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굴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3배가 증가했으니까요. 그만큼 그 소득이 그 물건을 덜 구입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면 이만큼 이만큼 덜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했죠. 그러면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죠. 요거는 오히려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게 2번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의 예산선에서 감소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원래 예산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제약선의 기울기는 그대로죠. 변하지 않고 안쪽으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안쪽으로만 이동했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자, 36번 볼게요. 두 재화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득 소비 곡선이 우하향한답니다. 이거 어디 갔어요? 소득 소비 곡선이요. 우하향한다. 이런 걸요. 우상향한다. 이걸요. 좀 우하향하고 있죠.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우하향한다. 자,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소득 소비 곡선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소득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변했다고요? 소득 소비 곡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CC 곡선이 자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요 XJ, 요거는요 YJ죠.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요거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XJ는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근데 YJ는 막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YJ는 열등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열등제. 그리고 XJ는요 그 정상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제. 읽어볼게요. 자, 두 제화는 모두 보완제이다. 이 보완제는요, 이 커피하고 프림처럼 얘가 증가하죠? 그럼 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얘는 한쪽이 증가하고 한쪽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건 보완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두 제화는 모두 정상제이다. 아니죠? 얘는 정상제인데 얘는 열등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두 제화 중에 한 제화만이 열등제이다. 이거 맞네요. 얘는 열등제죠. 그리고 두 제화 중 한 제화만 엥겔 곡선이 우상향한다. 엥겔 곡선은요. 자, 이게 소득이고 그럼 엥겔 곡선 X제는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자, 이 그 소비도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X제는. 근데 이건 소비라고 칠게요. 소비량. 근데 Y제는요. Y제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감소시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Y제. 소득이 이만할 때 이만큼 올라가니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Y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자, 디귿번, 리을번이 맞는 겁니다. 디귿번, 리을번. 다음에 한 장 더 그 22번 보겠습니다.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는요, X제와 Y제 두 제화만 소비한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X제의 그 가격만 하락했을 경우에 A의 X제에 대한 수요량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요거는요, PCC 곡선을 얘기하는데, 요걸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보니까 이렇게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XJ 가격이 하락했죠. 여기서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요즘 소비하고 있었는데 XJ가 하락하면 예산성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 그 XJ 수요량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그대로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자, 이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 되겠네요. 가격이 변해도 소비량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단 0이 되는 겁니다. 0이고 요거는요. 원래 이렇게 된다면 요게 이제 여기서 여기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있죠? 이게 대체 효과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싸졌으면 더 많이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다시 또 돌아왔죠? 다시 이쪽으로 간 거는요. 열등제라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열등제라니까 자, 소득 효과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대체 효과 때문에 늘어났죠. 그리고 소득 효과 때문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 효과, 소득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번 볼게요. 두 제화와는 상호 보완제이다. 완전 보완제이다. 보완제는 항상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여요. 근데 얘는요.
Y제는 뭐 줄어들거나 했는데 얘는요 그대로 아닙니까? 소비량이. 그러니까 대체제가 보완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X제는 열등제다. 이거 맞네요. 왜냐하면 대체 효과 때문에 늘어났죠.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소득 효과 때문에 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적인 제한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요 열등제 맞습니다. Y제는 정상제이다. Y제만 볼게요. 이번에는 Y제는 여기 볼게요. Y제는 이제 대체 효과 때문에 다시 그려볼게요. 대체 효과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만큼 감소했죠. A를 증가시키는 바람에 Y를 감소시켰잖아요. 상대값 변화로. 이거가 대체 효과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비는 여기서 소비하는 거죠. 여기 소비 안 해요. 이만큼 늘어났네요. 그래서 소득 효과 때문에 늘어났죠. 이건 정상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Y제는 정상제이다. 그 다음에 X제의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서로 상쇄된다. 자 보세요. 대체 효과 때문에 요만큼 증가하고 소득 효과 때문에 요만큼 감소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상쇄했네요. 그대로 상쇄됐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디귿번, 1번 이렇게 해서 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부터는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